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산들투어 출사팀 홋카이도 4박 5일 다녀오다. 홋카이도 북해도 1일차 인천공항 삿포로공항 2시간 반, 그리고 버스로 쿠시로 5시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일본 최북단에 있는 홋카이도 북해도이다. 일본 열도에서 혼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섬이기도 한 홋카이도 주도는 삿포로이다. 사방이 동해, 오호츠크해, 태평양과 접하고 있어 섬 속의 섬이다.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산들투어 출사팀이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삿포로이다. 삿포로 공항에 도착 후 22인승 승합차에 탑승하면서 출사 여행은 시작한다. 눈길을 뚫고 5시간 소요되는 쿠시로 도착한다. 스시 전문점에 들러 석식 후 쿠시로 프린스 호텔 1인 1실에 첫날 밤을 보낸다. 단정학, 두루미 오토와바시 홋카이도 북해도 출사여행 2일차 삿포로, 차량 홋카이도 북해도 구시로 오토와바시. 아침 5시에 두루미, 단정하게 서식지로 알려진 곳으로 간다. 두루미가 떠오르는 장면을 담기 위하여 많은 사진작가들이 모여 있었다. 오토와바시 강가 주변에 아침의 상고대, 붉은 빛과 함께 아침을 알리고 있었다. 이제 서서히 날이 밝아오면 단정학이 먹이 활동을 위해 날기 시작한다. 단정학도 아름답지만 오토와바시의 아침 상고대가 정말 아름답다. 구시로 오토와바시는 홋카이도 구시로 지역에 있는 두루미들의 보금자리 설리천이라 부르고 있다. 천연 온천수가 흐르는 천변은 혹한에도 얼지 않고 아름다운 상고대를 꽃피우며 아름다운 자연을 연출한다. 추운 겨울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먹이를 얻기 위해 날 준비를 시작한다. 주변 마을마다 먹이를 주는 곳이 여러 곳 있다고 한다. 무리를 지어 날기 시작한다. 한순간 5~6마리씩 무리를 지어 활기찬 비행을 시작한다.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르고 날개를 편 두루미는 정말 크고 아름다워 하늘의 아름다운 비행편대와 흡사하다. 비행하는 두루미 매력이 있고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는 보람이 있었다. 영하 15도의 혹한을 기다림의 미학으로 단정하게 날기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촬영이 가능한 사진이다. 정말 고생스러운 순간과 시간의 싸움의 출사이다. 홋카이도 북해도 출사 2일차 구샤로코 백조 마슈코 호수 오토와바시 츠루이무라 단정학 먹이 주는 곳 촬영을 마치고 편의점 식사를 한다. 10시 조식 후 시골길 촬영하면서 구샤로코에서 백조, 마슈코, 호수, 깊은 산속 옹달샘으로 간다. 일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시로스건 국립공원은 에코투어리즘, 생태여행 명소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무려 27,000헥타르에 이르는 드넓은 수번에 백조를 비롯한 수많은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계절마다 각기 다른 식물들이 저마다 자태를 뽐내며 특히 가을에는 녹색의 기타요시가 갈색으로 물들어 장관을 연출한다. 다양한 조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람사르 협약 지정수번으로 지정되어 있다. 스나유, 구샤로 호수는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다. 또한 가와유 온천의 근원지가 되는 곳이자 노란색의 유황 분출구를 볼 수 있는 600년 역사를 지닌 마슈코 근처의 활화산 2호잔을 볼 수 있다. 오늘 출사는 오토와바시 츠루이무라 단정학 먹이 주는 곳 촬영과
구시로 백조 촬영을 마치고 BA 마을로 5시간 이동한다. 회장님 문 여세요. 전체 좀 안 되죠? 조금씩. 채요. 삿포로 공항에서 오토와바시 300km, 구시로 BA 250km 출사길 50km 등 총 600km 거리이기도 하다. 폭설이 아니라 겨울철 내내 눈 속에 파묻히는 곳이다. 고속도로 달리는 차량이 마치 스키를 타고 가는 기분이었다. 이런 모습을 보셔야 북해도에 와서 가야라는 거예요. 눈길을 뚫고 오후 5시 BA 시로간에 파크힐스 호텔에 도착하면서 호텔 석식후 온천장으로 간다. 시로간의 파크힐스 온천 호텔에서 3박하면서 BA 후라노 사진 출사와 눈꽃 트레킹을 경험할 예정이다. 처음 경험한 눈길 속도에 가슴 조이면 홋카이도 2일차 여행을 마친다. BA 마을, 홋카이도, 북해도 출사 여행 3일차. BA 후라보 오타루 삿포로 화이팅! 화이팅! 출발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떤 게 박달나무? 아, 이 앞에 있는 게 박달나무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자작나무 속으로다가, 네. 홋카이도 북해도 3BA 세븐스타 마일드 세븐. 겨울 하면 떠오르는 홋카이도 BA의 설경. 홋카이도 북해도는 연간 강설량이 3에서 4m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설경이 펼쳐져 겨울 여행하면 항상 상위권에 손꼽히는 곳이다. 낮에 쉴 새 없이 눈이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기 때문에 화이트 아웃 현상을 마주한 것 같다. 세븐스타 일출과 일몰에 취하다. 그 풍경을 찾아가려고 호텔식도 마다하고 편의점식으로 한다. 낮이면 관광객들이 몰려 사진 촬영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해 뜨는 장면 일출, 해 지는 장면, 일몰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다. 홋카이도로 떠나는 이유는 사진 한 장의 모습 때문이기도 하다. 야트막한 언덕의 설경에 앙상한 나무가 늘어서 있는 모습은 홋카이도를 대표할 만한 이미지라고 할 만큼 널리 알려진 풍경이다. 자, 두 번째로 오신 이곳도 일본의 유명한 담배 마일드 세븐의 표지 모델로 등장을 해서 많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즐거우십니까? 네. 마일드 세븐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은 홋카이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다. 언덕은 이름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한 담배 회사의 광고 사진으로 쓰여 지금처럼 부르게 됐다. 눈이 부시게 하얀 눈밭에 나뭇가지들이 서로 엉켜있는 모습이 화산지의 먹으로만 그린 동양화 한 폭을 보는 것만 같다. 이쯤 되면 담배 회사가 홋카이도 BA의 풍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1976년 세븐스타 담배 패키지에 사용돼 세븐스타 나무라고 불리는 나무도 유명세를 타 여행객이 반드시 찾아가는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마일드 세븐 언덕은 BA 풍경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한 그루의 떡갈나무가 다정하게 거친 눈보라를 함께 견디고 있는 풍경이 기다리고 있다. 사이좋은 그 모습이 마치 부모와 자식과 같다고 해서 오야코 나무라고 불린다. BA의 유명세는 일본의 사진작가 마에다 신조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의 사진작가 마에다 신조, 탁신관,
자작나무 숲을 찾아간다. BA의 풍경에 매료된 그는 30년간 BA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았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불과했던 BA는 그의 사진 하나로 사랑받는 관광지가 됐다. 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가 탁신관이다. 무언가를 오래 사랑하면 그 마음을 눈으로도 볼 수 있게 되는 듯 했다. 여름의 다채로움부터 겨울의 깨끗함까지 갤러리 안의 작품들은 BA의 사계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만 골라 담아내고 있다. 이 많은 작품들을 모두 우연히 찍을 수는 없었을 것이었다. 30년의 시간 동안 지속된 그의 애정 어린 시선이 액자 밖으로 전해졌다. 갤러리 옆에서는 높게 뻗은 하얀 자작나무 숲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빼곡히 심어진 자작나무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었다. 왠지 작가가 BA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BA 마을 볼거리로 소문난 곳이라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켄과 메리, 세븐스타의 나무, 크리스마스 추리, 마일드 세븐의 언덕, 탁신관, 갤러리, 자작나무 거리, 빨간 지붕의 언덕, 시내의 언덕, 사나이의 언덕, 사계의 언덕, 탐토미타, 일출 언덕, 요정의 테라스, 나무숲을 돌아보고 청의 호수, 아오이케, 니지로 간다. BA 정의 인기 관광지이자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절경 장소이다. 코발트 블루로 빛나는 물과 마른 낙엽송이 보여주는 환상적인 경치를 보기 위해 사시사철 여행객들이 찾아온다. 온천지대로부터 솟아오른 물은 유황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하수가 BA 강의 하천수와 섞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콜로이드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들이 태양광과 반응하여 푸른빛의 파장을 갖게 되어 사람 눈에 푸르게 보이는 것이다. 겨울 기간에는 야간 조명으로 점등된 청해 호수를 볼 수 있었다. 무채색 풍경 속 단 하나의 새, 흰수염 폭포로 간다. 숙소인 파크힐즈 호텔 근처에 있는 흰수염 폭원이다. 겨울의 계절에 무심하게 폭포는 끊임없이 흘러갔다. BA의 주요 명소 중 하나인 흰수염 폭포는 흘러나오는 가느다란 여러 개의 물줄기가 폭포로 합쳐지는 모습이 마치 수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온천수가 흐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얼지 않는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흰색의 물줄기는 호수, 바닥과 만나는 순간 푸르게 물들었다. 이 물줄기는 또 다른 명소인 청해 호수, 아오이케, 청이지까지 흘러간다. 흐린 날씨일 때도 유일하게 채도가 높았던 에메랄드 빛은 어쩐지 더 빛나 보였다. 흰수염 폭포는 계절에 상관없이 365일 푸르게 흐른다. 홋카이도 북해도 4BA 일출 후라노 마을. 온 세상을 하악해 백설이 나라 BA는 곳곳에 쌓여 있었다. 자동차가 스키를 타듯 거침없이 달리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4륜구동 스노우 타이어의 효과라고 한다. 홋카이도, 북해도, 홋카이도는 일본 유일의 도우로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 북해도라고도 한다. 홋카이도의 너른 밭과 노는 그 자체로 볼거리가 됐다. 농업을 주산업으로 삼는 소도시 BA. 미영은 봄부터 가을까지 색잔치가 열린다.
BA에서 25km 거리에 있는 후라노 마을로 간다. 흰 눈밭에서 여주인공의 강렬한 외침 때문일까? 영화의 배경으로 잘 알려진 홋카이도 후라노 마을이다. 한여름에도 평균 30도를 넘지 않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이다. 끝없이 펼쳐지는 초록의 목가적 풍경, 보랏빛 라벤더를 비롯해 형형색색의 꽃으로 가득한 이곳의 여름은 일본의 여느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아, 후라노가 이 지역 동네 이름인가 보죠? 네. 이 북해도의 배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 동네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들은 지금 북해도의 배꼽이라고 하는 후라노에 오셔서 밤 도미타에 오셨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수많은 화려한 꽃들과 라벤더로 유명한 곳입니다만은 또 눈이 내리는 설경은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설경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네요. 일본인들 역시 최고의 휴양지로 홋카이도를 꼽는 이유다. 라벤더와 다양한 꽃들로 화사한 후라노 겨울 여행을 떠난다. 홋카이도 중앙에 있는 후라노는 인구 약 2,600명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여름이면 후라노는 꽃의 도시가 된다. 후라노에서 꽃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은 밤 도미타다. 일본에서 라벤더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마치 꽃으로 거대한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다. 라벤더 꽃이 언덕 경사면에 피어있기 때문에 아래서 올려다보면 전체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라벤더 꽃이 절정의 모습을 연출할 때는 7월에서 8월 중순까지다. 후라노 지역에는 라벤더 밭이 수십 곳이나 있다. 사이카노 사토 꽃밭의 선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푸른 하늘과 자연이 창조해낸 대드라마의 감동에 젖어든다. 갤러리 등 주변 꽃 자료관 등을 둘러보는 것이다. 질 좋은 치즈와 빼어난 와인까지 생산. 사진 촬영지로 이름난 곳이다. 라벤더 개화기에 언덕 사면 전체가 보라색으로 물드는 장관이 펼쳐진다. 산책로 맨 끝에 있는 레스트하우스는 라벤더 밭 뒤로 이어지는 산봉우리와 언덕 등의 모습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넓은 평원에 자리한 후라노는 낙농 제품 생산지로도 유명하다. 각 농장을 관광객에게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낙농 제품 생산 과정을 관람할 수 있고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1m가 넘는 눈벽을 이룬 도로를 잘 달린다. 사룬구동의 스타트레스 타이어가 아이젠처럼 철심이 있어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한다. 가로등 같은 원추형 삼각 화살표가 갓길 라인을 표시라고 한다. 대설산을 굽이굽이 돌아가는 대설 속의 도로기를 보는 행운을 가지게 된다. 도카치다케 십승학 도카치다케는 일본 홋카이도 중앙부의 가미카와 관내의 BA점, 가미 후라노점, 도카치 관내의 신토쿠정에 걸쳐있는 해발 2077m의 활화산이다. 다이세스산 국립공원의 도카치다케 연봉, 십승악연봉의 주봉이다. 일본 백명산과 꽃의 백명산에 선정되어 있다. 시로간의 파크힐스 호텔로 돌아오는 길목에 깊은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웅장한 계곡 출사를 갖는다. 솜틀처럼 하얗게 피어나는 눈송이가 바위를 예쁘게 장식한 각기 다른 모습을 담느냐 바쁘다. 지금 여기는 파크힐즈 호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눈꽃이 만발했습니다. 도카치 다케 산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빨갛게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눈이 워낙에 많이 와서 오면은 화살표 방향으로다가 여기까지가 길이라고 표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열선을 깔아놨대요. 한국에서 열선 100m 만드는데 1억 들어간답니다. 시로간의 파크힐스 호텔 위로 도카치다케 산중턱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겨울철에는 통행을 막고 있다고 한다. 현지인들이 좋다. 설피, 눈밭에서 신는 신발을 하고 트레킹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리 일행은 눈높이 도로를 따라
약 2km 거리를 걸으면 환상의 세계를 경험해본다. 화이팅! 선산이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완전히 천국입니다. 눈에 천국. 최고의 설산입니다. 화이팅! 처음 보는 그 이후로 너무너무 많은 눈 속에 파묻혀서 갑니다. 구미치 2077m 둘의 폭발로 행운과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말고 딴거 앞지 말고. 홋카이도 북해도 5일차 삿포로 시내 투어. BA 후라노 출사 여행을 마치고 새벽 5시 버스에 몸을 싣고 삿포로 시내 투어를 떠난다. BA에서 삿포로까지는 180km 떨어져 있고 자동차로 2시간 30분 걸리는 거리이다. 많은 관광객들이 일일 투어로 삿포로에서 BA를 다녀간다고 한다. 무리를 지어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인증샷만 남기는 곳이다. 우리 일행은 3박하면서 BA 후라노 주변을 돌아보았다는 자부심으로 고속도로를 달린다. 운해가 가득히 서려있는 삿포로 시내를 접어든다. 삿포로는 겨울철 낭만과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명소로 가득하다. 삿포로 축제는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진 대형 조각과 설치 작품들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곳이다. 오늘은 1월 12일 눈 축제를 위해 일본 군인들이 군용 트럭으로 눈을 싣어 나르고 관계자들이 눈 조각 공사가 한창이었다. 축제는 2월 초에 개최되며 낮에는 순백의 눈 조각을, 밤에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변신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한다. 오도리 공원은 삿포로 눈축제에 함께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시즌과 새해 초에는 공원 전역이 조명으로 장식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한다. 시즌에 맞추어 간다면 이벤트와 축제와 다양한 문화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고 한다. 공원의 중앙에 위치한 삿포로 TV타워와 시계탑을 돌아보고 삿포로 시내 투어를 한다. 차량으로 1시간 남짓한 삿포로 공항으로 이동한다. 유명한 라멘집에 들러 식사를 한 후 공항에 도착하면서 삿포로, 오토와바시, 구시로, BA, 후라노 4박 5일 여행을 마친다. 꽃피는 7월 8월에 후라노 마을을 다시 찾겠다고 생각하며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다음 카페 산들투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